한국 기업 중국과 통하다 한중통 채널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하이 수출인큐베이터 박건. 저는 대광경영자문차이나 고현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동영상은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중소기업에게 필요하지만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든 중국의 관련 이슈, 제도, 법률 부분을 쉽게 설명을 해드려서 인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코로나 이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요. 대표님, 이번에는 어떤 이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맨 처음 부딪히는 법 제도이죠. 외상투자법에 대해서 최대한 가볍게, 그다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상투자법 얘기만 들어도 좀 어려운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외상투자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언제 이렇게 발효가 됐고 이런 내용들 간단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가장 따끈따끈한 법입니다. 아마 작년까지 중국의 법인을 설립하셨던 투자자들은 중해 합자 경영 기업법, 중에 합작 기업 경영법이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그러니까 특례법이죠. 외국 투자자들의 특례된 법인데 이 법들이 통합이 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으로 통합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상투자법과 그렇다 그러면 이전의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상투자법의 이제 이 전 버전과 현 버전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이나 구별점은 이 이후에 다시 또 세세하게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우리 대광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중국 시장 진출, 특히 이제 기술 이전이나 합자법인 JV 설립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오셨는데 중국 진출의 주요 방식 중 하나인 합자 방식에 있어서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합자라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면 합자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자라고 하겠죠. 한 명이 하면 2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만드는 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합자고요. 그 왕왕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개념이 합작인데요. 이제는 뭐 합작이라는 개념이 이제 법에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소멸화된 개념이긴 하지만 합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합자와 합작의 차이를 자주 헷갈리세요. 합자는 지분을 섞는 걸 합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본의 자자를 쓰고 합작은 공작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시행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로울 작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걸 합작이라고 하고요. 2명 이상이 자본을 출자해서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걸 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작은 우리 예전에 왜 건물 지을 때 프로젝트 건설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토지를 출자하고 한 명은 돈을 출자하고 시공사는 시공 경험을 출자해서 이 건물을 올리고 10년 내에 건물에서 수익을 다 뽑으면 이제 우리는 해산한다. 이런 형식을 합작이라 그래요. 이건 아주 예전에 어떤 중국에서도 아주 오래된 어떤 협력의 외국과 중국 기업 간의 협력의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는 거의 대부분 다 지분을 섞는 형식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조인트 벤처라고 많이들 얘기해서 JV라고 많이들 통칭을 하시는데 합자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본을 서로 출자를 해서 하나의 신생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 구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JV 설립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합자, 지분을 섞는 것, 그 합자법인 설립 관련해서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잘 모르는 두 분이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한국 속담에도 친구끼리 동업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외국인,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외국인끼리 만나서 회사를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네. 내가 돈을 내고 특히나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중국인을 어떻게 믿지? 이게 이슈가 되겠죠. 그게 가장 큰 이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거고, 너는 뭘 내고 나는 뭘 출자할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JV에서 그러니까 고려돼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뭐 이번에 이제 개정된 네. 올해 발효됐다고 하는 그 외상투자법의 주요 그 개정 내용, 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주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수정이 됐는데요. 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주주 항목에 올해 전까지는 중국 개인이 합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개인, 자연인, 네. 그리고 한국 회사,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경제 기업, 그리고 이 세 명의 투자자, 세 유형의 투자자들이 중국에 있는 회사, 중국에 있는 기업과는 합자를 할 수 있는데 중국 개인과는 합자를 못하도록 했었거든요. 종래의 외상투자법은. 네. 근데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이제 외상투자법은 중국 개인도 합자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을 좀 확대시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고 의결기구, 회사의 의결기구가 그 주주총회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근데 예전 법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동사회,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이사회죠.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주총회가 최고 그쵸. 결정, 그쵸. 최고 결정 그쵸. 의사 결정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주주총회가 네. 아주 많은 부분들을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을 하면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중국은 주주총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외상투자 합자일 경우에. 근데 그게 이번 외상투자법에서 개정이 되면서 주주총회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식 발행, 그러니까 유가증권 발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요 규정이 없었거든요, 별도에.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외국인 제한 업종을 좀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푸미엔 칭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로 번역한 블랙리스트라고 그러죠. 요 업종은 외국인이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네거티브 리스트. 그쵸. 예. 예전에는 요거만 해라고 하다가 이제는 요거만 하면 요거만 빼고 해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걸 특별하게 법규에 없다가 이번 외상투자법에는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니들이 가져가도 돼. 합법적인 이익은. 이게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투자 이익 환수에 더불어서 니들이 이익이 났을 때 주주 배당만 하지 말고 중국 내에 재투자를 해. 그렇게 되면 내가 주주의 법인세를 면제해 줄게.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게. 이런 규정들이 좀 생겨나왔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친화적인 이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들의 관심사, 특히 요즘 미국 정부의 관심사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걸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볼 때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중국 정부를 어떻게 믿어? 내가 원래는 간다고 했을 때, 투자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쌍술 벌려서 환영을 했는데 갔더니 뭐 원래 했던 약속 다 어기던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투자 유치 때 행했던 모든 그 내용들은, 약속들은 반드시 행하도록 이번 법에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넣었고요. 그리고 뭐 정보 그 외에는 뭐 기업의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했을 때 이거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규양들이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투자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것도 지방 정부가 그걸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상투자법을 총평을 하면 네. 이사회 주주총회가 이제 정식적인 의사결정 최고기구로 이제 정리가 됐고, 그리고 중국 개인도 합자 주체가 됐다는 얘기는, 그리고 주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증권,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항들이 나온 것들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투자의 개방, 이거를 강조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주식지상권에 대한 보장, 그 다음에 투자 이익의 환수,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들, 행정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한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은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상투자법이 그렇게 긴 법도 아니고 아직은 시행세칙도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 이행이라는 거대한 어떤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외 투자자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좋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많이 개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고요. 대신에 요마저도 아직은 좀 많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좀 특수하잖아요. 외상투자법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중국에 못 오시고 현지 투자도 잠깐 홀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법 제도 하나가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